저는 근로소득 2,500만 원에 금융소득 1,900만 원, 아내는 근로소득 0원에 금융소득 5,200만 원, 종합소득세는 얼마 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절세가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퇴사 11개월차 파이오조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배당 7,100만 원 종합소득세는 얼마 냈을까? 영상 반응이 너무 뜨거워 후속편으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와 외국납부세 공제 한도까지 다루고 있으니 배당을 꿈꾸시는 미래의 배당 꿈나무 분들도 영상 끝까지 완주하셔야겠죠. 저는 근로소득, 제 아내는 금융소득으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로소득은 이것저것 다 공제가 되는데 금융소득은 거의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선 그 이유와 함께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작년 배당을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았는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 명의로 금융소득 명세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확인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 전년도 배당금이 세전 기준 2천만 원 이하이다 보니 금융소득 명세 조회를 해보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데요. 이럴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년도 신고 금액이 확인되시는 분들만 신고하시면 돼요. 물론 근로소득에 있는 분들은 정기신고를 통해 주민번호를 조회해보면 전년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실 테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종합소득세인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처럼 인적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은 공제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특별한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왜 금융소득은 공제가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소득 종류마다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2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구분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법 127조의 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제한한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은 제한한다는 조항이 이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에는 세액공제형 항목들이 많은데 금융소득은 대부분 이미 이자 배당 수령 시 원청 징수로 거의 정산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왜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에 딱 하나 적용되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납부 세액공제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먼저 떼고 한국에서도 다시 가세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보주자가 국내에서 가세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아무리 외국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 해도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제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가로 국외소득 나누기 전체 종합소득 가로 이게 바로 공제 한도입니다. 즉 1. 실제 외국에서 낸 세액 2. 위 공제 한도 공식에서 계산된 금액 가운데 둘 중 더 적은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절세의 맹점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댓글로 달아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제 아내의 실제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해외 원천 소득의 가세 표준은 3,749만 8,995원이었고 최종 외국 납부세액은 442만 2,893원이며 종합소득 금액은 5,197만 6,093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727만 4,674원인데요. 참고로 가세표준과 최종 외국 납부세액은 증권사의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종합소득 금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종합과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 계산 공식에 대입해보면 공제 한도는 토탈 524만
162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제 아내의 경우는 공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아 전체 공제 한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여러분도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금융소득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뭘까요? 1. 배우자 명의 분산. 2천만 원 미만 세금 빵원 분산의 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 계좌로 투자를 해 배당을 2천만 원, 아내 계좌로 투자를 해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받으라는 얘기죠. 2.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해외 배당 받는 분은 무조건 신고. 미국 배당은 15% 원정 징수, 한국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가능. 고세율 국가 투자 시 한국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가능. 3. 법인 활용. 고액자산자는 법인 전략 고려할 시점, 단 전문가 상의 필수. 일정 자산 이상이라면 법인 설립 후 금융자산 운용도 고려 대상입니다. 세율 구조가 다르며 다양한 공제 항목 활용 가능한데요. 절세가 아닌 조세 회피로 오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래요. 정리해보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같은 종합소득세라도 공제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대부분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 2,500만 원에 금융소득 1,900만 원으로 지난 영상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시점에 아내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줬는데 신고서를 삭제 요청해서 다시 작성했는데요. 인적 공제를 저와 미성년자 아이 둘, 경로 어른 1명을 포함하여 몰아줬고 현금요소증, 카드, 의료비 공제 등을 몰아서 가세표준이 156만 8,079원이 나왔는데 납부세액은 0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근로소득 0원에 금융소득 5,200만 원으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281만 원 세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납부세액 0원, 아내는 281만 원 납부로 마무리했네요. 절세는 또 다른 재테크, 이 정도면 꽤 절세 재테크 잘한 거죠. 참고로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배당이고요. 대사나 파이어족 라이프 관련 Q&A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